귀주대첩 이후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대접받게 된 고려는 거듭 설명드렸던 대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전된 목판 인쇄술 덕분에 많은 책들이 인쇄될 수 있었고요. 고려인들은 책과 가까이 지내며 많은 지식들을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목판 인쇄술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단 책의 페이지를 목판 하나에 그대로 새겨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페이지짜리 소설책이라고 치면 목판이 무려 200장이나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판으로 인쇄할 수 있는 책은 딱 한 종류뿐이었죠. 자, 게다가 만약 글자를 새기다가 실수로 글자가 틀리면 새 목판에 처음부터 다시 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들은 바로 고려인들이었을 겁니다. 무려 8만여 장의 대장경을 만들었던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더욱 발전된 인쇄술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고민 끝에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일으키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목판 인쇄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대장경을 만들고, 거기에다 목판 인쇄술을 혁신시켜 금속 활자까지 발명한 고려, 이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딱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엔 금속 활자의 장점을 살펴보시죠. 금속 활자 인쇄는 한 페이지당 한 판을 만드는 목판 인쇄와는 달리 글자 하나하나를 조각조각으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금속 활자를 이용하면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드는 데 효율적이었죠. 오늘은 불경을 인쇄하고, 내일은 글자를 다시 조립해서 역사책을 인쇄하고, 모레는 소설책을 인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직지심체 요절인데요. 공식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지심체 요절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직지심체 요절에 얽힌 완전 드라마 같은 사연도 하나 있는데요. 시대는 1800년대 후반 구한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프랑스인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는 프랑스 공사이자 이름난 고서적 수집광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선의 길거리를 걷던 플랑시는 골동품 가게에서 심상치 않은 고서적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직지심체 요절이었습니다. 플랑시는 아직 유럽에서는 금속 활자가 발명되지 않았을 1300년대에 나온 고려의 책이 일정한 글씨체의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즉시 그 고서적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플랑시는 직지심체 요절을 프랑스로 가져갔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1950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온 이 낯선 책은 도서관 구석에 꽂힌 채 그대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될 뻔했죠. 하마터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해 직지심체 요절을 직접 찾아낸 영웅인데요. 옛날 자신의 스승님으로부터 프랑스 도서관에 직지심체 요절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196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해 사서로 일하면서 기어코 직지심체 요절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후 박병성 박사는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까지 했고요. 2001년에는 직지심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기여를 하면서 직지대모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3편의 영상을 통해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그리고 금속 활자를 알아봤는데요.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은 귀주대첩의 승리 후부터 차례대로 등장했습니다. 귀주대첩이 있었기에 이후 고려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고려청자, 팔만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고, 이는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와 직지심체 요절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고려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은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발생시킨 나비 효과는 아닐까요?